안녕하십니까. 행정법 전국 수험생 여러분, 만점을 향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일체의 흠도 허락할 수 없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단숨에 100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강좌, 그리고 이 책에서 모든 게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강좌를 잘 들으시면은 한 틈에 이제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무결한 그런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재량의 통제 나와 있는 여기 이제 기각이란 말이 나옵니다. 기각이 있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원래 기각 전에 각하가 있습니다. 각하.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각하, 그 다음에 기각, 그 다음에 인용, 그 다음에 이제 사정 판결, 이런 걸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정 판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각하 같은 경우는 요건을 불충족했을 때 각하합니다. 요건 충족, 어떤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각이 있습니다. 기각은 요건은 충족했지만 이것은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유가 받아지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인용은 요건도 충족하고 이유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판 판결문 보면은 주문이 있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모든 판결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재판 누가 했는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3단계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인용이 있습니다. 인용은 뭐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안 판결까지 간 것이고, 자, 근데 시험에 이게 나와요. 사정 판결. 사정 판결은 이유가 있지만, 바로 공익에 반해서 바로 기각 판결하는 것을 바로 사정 판결이다. 그래서 20문제 중에서 사정 판결이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행정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것은 뭐냐면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거든요.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은 직접 처분, 간접 강제 다 되는 겁니다. 임시처분도 돼요. 근데 지난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거부 처분에 대한 이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서 이 간접 강제 직접 처분할 수 있는가? 직접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직접 처분, 이게 중요한데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할 수가 있지만 요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부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올라온 사건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직접 처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부 처분 자체는 어떤 형태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행정법은 만점까지 맞는데 제가 볼 땐 4개월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다른 공부를 해가지고 다른 책에서는 뭐 1년, 2년 걸릴지 몰라도 저거 공부하면 곧바로 합격권이에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제 수업을 안 들어요. 제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제 수업을 안 들어요. 이걸 좀 조심해서. 제 수업을 안 들은 분들은 제 수업을 안 들어요. 제 수업.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들으면은 거의 다 점수가 나니까 재수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래서 이 합격권 올라가는데 이 시간이 짧아요. 상당히 짧습니다. 자, 이런 걸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량행위 통제를 보는데요. 재량 부당행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뭡니까? 줄 한번 보세요. 재량 부당행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제기됐어요. 재량권 남용이 됐고, 그 다음에 부당한 거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기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각을 해야 된다. 꼭 알아두십시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사태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상당히 많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행정행위 효력을 다툴 때는 누가 입증 책임할 거예요? 거중 책임이죠. 시험에 출제도 안 되지만, 바로 이를 주장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행정에서 중요한 게 이제 소송 비용이라든가 비용이잖아요.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을 잠깐 볼까요? 자, 아까 사정 판결이나 사정 재결했을 때는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아시죠? 이때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피고는 바로 행정청이 되겠습니다. 행정청이 부담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정보공개법이 있어요. 정보 공개법에서는 누가 하냐면 역시 피고, 이때도 행정청이 부담합니다. 이렇게 행정청이 부담한다.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역시 절차법도 행정청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기 바라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기속행위에 대한 어떤 구제, 그 다음에 재량행위 구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달라요.
기속행위에 대해서 구제를 하려면 어떤 단계에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를 거쳐야 돼요. 단계를 거치고서 이때 이제 어떤 구제 방법이 생기는 것이고, 재량행위는 단계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구제 단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예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히 판례 내용을 읽어보면은 기속행위에 대한 법규에 대한 원칙적으로 기속 인정해서 법원이 사실 인정과 관련된 내용을 해석 적용을 통해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다음에, 그죠? 그런 다음에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재량행위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독자적 결론 도출 없이 곧바로 일탈 남용했는가 여부를 심사하고, 만약에 남용이 됐으면은 행정구제로 가서, 자, 행정구제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국가배상법 2조와 7조로 가겠죠. 공무원의 불법행위 있었다. 그럼 어디로 가요? 2조. 그 다음에 영조물 책임이 문제가 있었다. 어디로 갑니까? 5조로 가죠. 2조와 5조의 차이점은 뭐죠? 이번에도 시험 나왔잖아요. 2조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그죠? 5조는 무과실 책임이고 면책 규정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자, 거기 별표 5개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상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생각할 게 침익적 행정행위와 그 다음에 수익적 행정행위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행정행위에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행정행위 종류는 침익적이세요. 침익적 행정행위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수익적 행정이 있습니다. 수익적 행정행위 이렇게 나누고, 또 마지막으로 나눌 게 뭐냐면 복효적 행정행위입니다. 복효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침익적은 바로 예를 들어서 과세처분 같은 과세처분. 과세처분 같은 경우는 뭐 수익적 행정처분이죠. 침익적. 수익적 행정처분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재난구호금 지불, 재난구호금 이런 거죠. 이런 거 주면 좋죠. 나쁠 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복효적 행정행위는 뭐냐면 처분에 따라서 두 가지 효과가 같이 나타납니다. 이 침익적과 그 다음에 수익적이 같이 나타나요. 또는 자, 이런 것도 복효적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수익적, 다른 사람한테는 침익적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바로 복효적 행정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되느냐? 자, 시험 문제입니다. 자, 침익적 행정행위, 복효적에서는 자, 제3자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가장 쟁점되는 게 뭐냐면 제3자가 이 행정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가 소송 참가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별표 5개 치십시오. 이거 시험에 출제 되겠습니다. 제3자, 우리가 지금 행정행위를 공부하는데 행정행위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것이 바로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이잖아요. 여기서 제3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제3자가 소송에 참가했을 때 이걸 뭐냐면 민사소송법에서는 뭐냐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그래요. 민사소송법에서. 사실 민사소송법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 참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보조참가입니다. 그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당사자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얘는 당사자처럼 행동해요. 당사자. 이게 답이죠. 자, 행정법은 나오는 문제가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자, 시험 문제가 딱 들어갔어요. 무슨 원리, 원칙, 프린서플 이런 말이 들어갔어요. 그럼 무조건 답이죠. 신뢰보호 원칙, 부당결국 원칙, 뭐 법률 유보 원칙, 무슨 원칙이란 말이 들어갔다면 뭐 말할 필요 없이 찍어야 돼요. 그게 답이고, 두 번째 20문제 중에서 헌법 얘기가 나와요. 헌법 기본권 이렇게 나오면 2문제 이상 찍으면 무조건 답이죠. 그럼 벌써 4문제 이상은 몰라도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제3자가 딱 나왔네. 무조건 답이죠. 거의 답인 거예요. 왜 하필이면 제3자가 나왔을까? 이 제3자는 당사자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당사자가 이 제3자 의사에 반해서 소를 취할 수가 없어요. 소를 자기가 마음대로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이런 제3자의 눈에 거슬리면은 이 당사자도 탈락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이 자꾸 우리나라에 대해서 왜 간섭을 하겠어요? 미군정 시대를 했잖아요. 그죠? 미군이 2, 3년 동안 우리나라를 했습니다. 점령해서.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뭡니까? 한사군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뭐 청나라도 쳐들어오고 많잖아요. 일본도 자꾸 입김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일본은 깨강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일본이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지금 생존 동력이 없습니다. 일본이 잘 나가는 게 별로 없어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 미국하고 결탁을 해서 제가 볼 땐 미국의 이제 51번째 주가 될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일본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리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만도 한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죠, 잘. 왜냐면 중국이 자꾸 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이제 말레이시아, 호주는 자기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3자가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수익적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가 우리가 또 중요한 게 환경이라고 했잖아요. 환경.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환경. 행정행에서 환경인데, 환경과 관련됐을 때는 무조건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형질 변경. 아, 이거 시험 나옵니다. 형질 변경. 항상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형질 변경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그러면은 자, 이거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형질 변경할 때는 이거를 취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형질 변경 자체가 환경을 침해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 얼마 전에 서울에 이제 우면산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산이 막 우르르 내려온 사건이 있었잖아요. 산사태. 자, 좀 있으면 이제 장마가 지는데 특히 이제 산 밑에 사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깎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마을을 만든 그런 거 위험하죠? 앞으로 그게 문제가 됩니다. 요거는 뭐 자다가 죽을 수 있어요. 이런 환경,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원래 강이라든가 산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자연적으로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이것을 수로 작업한다고 해가지고 뭐 빠듯하게 만들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래 꼬불탕꼬불탕 해야죠. 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걔도 알아서 괜히 꼬불탕거리는 게 아니죠. 사람 눈에 보이게 좋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행정행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행정행위에서 또 시험에 나올 것을 이번 또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바로 무슨 이론이냐면 이 판단 여지입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겁니다. 판단 여지. 자, 이 이론이 있는데 자, 이걸 왜 들어가냐면 판단 여지는 재량이냐 기속행위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자, 모든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은 요건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효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건이 말이죠. 상당히 고차원적인 행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원자로라든가 무슨 뭐 의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고차원적인 것은 이 법원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사들이 사법시험만 붙었지 변호법 뭡니까? 법관 자격만 있지 자기가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 잘 몰라요. 회계도 모르고 뭐 의학을 알 게 뭡니까? 원자로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건 상당히 고차원적인 요건을 누구한테 맡기냐면요. 행정청한테 맡긴다는 겁니다. 행정청한테. 행정청에 맡김으로써 사법심사할 수 있는 어떤 책임감에서 자기가 탈피된다. 이런 효과가 바로 판단 여지가 되겠습니다. 즉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냐면 행정청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동안 우리가 이 효과에 대한 것은 이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선택재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택재량.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행정법에서 8가지 정도가 어려운 그 산맥이 있다면 이 판단 여지가 한 서너 번째 되는 겁니다. 1번 타자가 뭐라고 했죠? 진정소급, 부진정소급 이겁니다. 그죠? 이거고 2번 타자가 이제 하자 승계할 때 하자의 선행처분의 하자와 후행처분의 별개사항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 두 번째 어려운 거라면 세 번째 정도 되는 것이 바로 판단 여지입니다. 물론 뒤에 가다 보면은 어려운 게 많아요. 그 외형적 공무원설이라든가 이런 거. 자, 이건데 대법원에서는 요것만 선택재량이다. 재량이지 않습니까? 요것만 가지고 재량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이 학자들, 행정법 학자들은 아니다. 이 요건이 어려운 게 있으면 행정청한테 넘겨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 대법원은 이거와 이걸 같이 효과도 역시 이것도 선택재량 이렇게 봤어요. 저 판단 여지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판단 여지냐? 판단 여지는 없고 모든 것이 다 선택 재량이다. 이렇게 본 것이 판례 태도고 학자들은 어떻게 봤냐면 요건에 대해서 상당히 고난이도 요건이 있을 때 요거는 행정청에 이름하자. 이게 바로 판단 여지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은 법률 요건에 대한 해석은 행정청에 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효과는 선택 재량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줄 한번 또 보세요. 판례는 요건과 효과 모두 선택재량이다. 자, 이게 답입니다. 이 판례는 어떻게 봤냐면 요건과 그 다음에 효과
모두 선택재량 이게 답이에요. 모두 효과, 모두 선택재량이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행정법 문제를 푸실 때는 어떻게 풀으라고 그랬어요? 문장이 너무 길죠. 읽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앞부분 항상 앞부분을 딱 보시고 주어를 보시고 중간은 빨리 읽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을 잘 보셔야 돼. 여기서 보통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99%가. 여기 보면은 1차적으로 볼 게 뭐냐면 뭐뭐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첫 번째. 왜냐면 재량이냐 기속이냐 이걸 따지거든요. 두 번째는 마지막에 컴마가 찍혀 있는가 안 찍혀 있는가를 보세요. 왜? 컴마가 찍혔다는 것은 분명히 연구를 많이 해서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랑 높습니다. 다른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요 부분에 요 바로에 뭐뭐도 그 다음에 전혀 이런 말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법에서 요령만 있으면 80점은 그냥 맞는 거예요. 행정법은. 물론 행정학은 그게 아니에요. 행정학은 기출문제를 잘 보시라고 그랬죠. 중요한 게 기출문제고 그 다음에 이론이라고 그랬죠. 행정법은 반대죠. 이론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요령.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뭐 공무원이 되든 행정사가 되든 그쪽 분야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정사 제 주변에도 행정사 많아요. 경찰서장 하다 나와가지고 행정사 많고 그 다음에 뭐 공무원 하다 나온 사람 많습니다. 행정사 좋잖아요. 그리고 그 관공서 앞에다 그죠? 옛날에는 대서사였거든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 양식 써주고 그죠? 이거잖아요. 그분들도 사실은 경력이 되게 화려합니다. 뭐 주로 뭐 경찰 출신도 많아요. 뭐 과장 출신도 많고 그다음에 뭐 교도소장 출신, 제 뭐 후배도 소장하다가 지금 내포 신도시에서 행정사를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하기 나름입니다. 하기 나름. 알았죠? 어떤 직책을 주더라도 거기서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면 거기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거기 대통령인 거예요. 알았죠? 일청와대 간다고 대통령이 아니라 거기도 대통령이지만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대통령인 거예요. 자신감 있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판단 여지론이 꼭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상당히 중요한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 5분 내로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사실 며칠 봐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모르는데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런 강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판단 여지는 불확정 개념이죠. 확정 개념은 상관없어요. 불확정 개념입니다. 불확정 개념. 불확정 개념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해석이다. 이런 얘기예요. 해석. 이 해석을 누구한테 줍니까? 행정청한테 줍니다. 행정청. 행정청이 이걸 해석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판단 여지로는요. 효과 판단에 있어서 재량, 그러니까 효과 문제가 아니라 요건 문제다.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요거는 요건 문제지 효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에 요게 답이에요. 아시겠죠? 요게 답입니다. 자, 뭐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옛날 속담이 괜히 틀린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뚝배기보다 뭐라고 그랬죠? 장맛이라는 겁니다. 그죠? 장맛이 더 중요하죠? 뚝배기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형식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실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질적,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실질적 증거 법칙을 강조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무증거 법칙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이론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판단 여지에 해당하는 걸 제가 몇 가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구역 변경 설정. 도로구역을 이쪽으로 변경할까 저쪽으로 변경할까, 이것이 바로 선택 재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대법원에서는 판단 여지를 인정하지 않았죠. 이겁니다. 두 번째가 신의료기술. 신의료기술인데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 뭐 전철이라든가 이런 거 타다 보면은 뭐 고혈압, 당뇨병에 대해서 임상실습 모집하고 그런 거 봤죠. 그겁니다.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당뇨가 있다 그러면은 임상실습하고서 그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수술을 주고 이런 건데 이것도 일종의 선택 재량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무원 임용 면접 전형이죠. 저 면접할 때 면접관의 주관적 의사가 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행정학에서 이런 거 나오는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분 발굴 허가입니다. 고분 아직 먹고 살기도 죽겠는데 왜 옛날 고분을 왜 파헤치느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죠. 역사는 지금 순간이 아니에요. 역사는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이 뭐 사망했는데 그대 유장품이죠. 그거 보면 뭐 김웅도 뭐 그림도 있고 뭐 난리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뭐 고려청자 한 점에 보통 뭐 500억 정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만해 모네의 그림까지 있어요. 아, 충격적이었습니다. 만해 모네 엄청난 사람들이죠. 그 그림까지 가요. 근데 사망했을 때 그 그림을 가져가지를 않았죠. 이게 바로 인생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어제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도 자,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아시겠죠? 자, 그걸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그림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당장 요 때가 중요하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물론 중요하죠.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별표 칠 게 뭐냐면 교과서 검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재량입니다. 자, 이것도 자, 이번에 공수처 1호 대상으로 조의원 해가지고 퇴직 교수 그때 압력에 의해서 퇴직됐던 사람을 다시 한 거 아니에요. 이때 복직시켜라. 이게 직권남용일까 이런 거잖아요. 자, 이것도 판단 여지로 볼 수 있어요. 제가 뭐 조만간에 논술 한번 쓰려고 그러는데 왜냐면 이게 그 사직했던 교사를 복직시키는 거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직권남용은 우리가 공부했던 걸 말하면 행정소송법 27조란 말이에요. 재량과 일탈 남용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 기준. 자, 우리가 제가 여기 지금 과외천국에 지금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사 합격 기준도 이것도 재량이라는 겁니다. 판단 여지에 속하지만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법시험 객관식 문제 답안 선택 기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 자, 거기 이제 판례가 나오는데 문화재 보호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문화재. 자, 문화재 보호법에서 우리가 시험에 출제되는 걸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 행정재산이라는 게 있는데 자, 잠깐 보세요. 행정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어요. 국유재산이죠. 국유재산. 매번 출제되는데 매번 틀립니다. 여기는 행정재산이 있어요. 행정. 그 다음에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재산. 매번 나오는 것은 일반재산을 만약에 하면 시효취득이 돼요. 시효취득. 이게 시험에 나오고 행정재산은 만약에 무단점이었을 때는 변상금을 때려요. 변상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에 대해서 이번에도 시험 나왔죠. 행정재산을 무단 점유했을 때 어떡합니까? 변상금. 그 다음 변상금 안 냈어요. 어떻게 하죠? 행정대집행한다. 행정대집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레파토리로 가는 겁니다. 항상 시험에 출제돼요. 자, 일반재산은 옛날로 말하면 잡종재산입니다. 잡종. 그래서 여기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두 가지가 나와요. 잡종재산에 대해서 내가 취득하는 거 사법관계입니다. 행정재산을 했다. 이 공법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행정법에서 행정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크게 판단 여지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